이거 더 올려? 처음이다 보니까. 됐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 소병훈입니다. 공자께서 세상을 돌다가 60이 다 돼서 고향에 돌아갑니다. 노나라 근처 태산에 올랐는데 한 말씀 하셨죠. 등 태산 하니 소천하다. 태산에 올랐더니 세상이 작아 보이는구나.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60이 넘어서 60에 등 초선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 근데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아까 그 식사 때문에, 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문득 광화문에 계신 세월호 유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한 50일째 지금 단식 중인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등태산 소천하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직도 우물한 개구리구나. 저기 정유섭 의원님이신가요? 처음 뵙네. 어디세요? 지역구가? 예, 저는 물은 마셔야 돼. 올해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97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을 넘어 60 방정으로 민주화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지 29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피와 땀으로 이룩한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단지 5년의 임기만을 위임받았을 뿐인 현 정부는 독립과 민주화 그리고 국가 발전에 헌신했던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을 짓밟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광복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던 통한의 역사는 오늘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마저 부정하는 세력들을 활개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반민족적 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한 역사관이 담긴 건국절 주장은 친일파들에게 어쩌면 뜨거운 사막 위의 오아시스와도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동권리지수는 이란과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과 함께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는 끊임없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사무치는 슬픔과 역사적 진실을 외면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능력도 없으면서 수년 연속 안전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비교하는 주요한 척도 중 하나인 IMD의 2016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는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태국보다 뒤처진 29위로 추락했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제시했던 경제 민주화를 포함한 수많은 공약들은 정말 그대로만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환영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합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 국회가
여당과 야당이 모두 확심하여 대통령의 공약 이행 상황을 분석하고 중점 추진 공약을 점검해서 남은 임기 동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가칭 공약 이행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옮기지 않고 여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좀 듣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체부 장관님도 듣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처 장관님께도 부탁드리고 교육부 장관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시간이 되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제 동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는 150만, 군인 군속 30만, 그리고 강제 동원의 마지막 유형은 최악의 전쟁 범죄인 여성 동원인데, 여성 노동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로의 강제 동원에 따른 성의 착취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일 때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성적 노예. 저희는 점잖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노예입니다. 성적 노예. 지난 12월 28일 12.28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합의라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되는 선에서 서로 동의하는 걸 합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28 합의에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있었지만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없었습니다. 마침 제 지역구가 경기도 광주여서 나눔의 집에 자주 다니는 편인데 할머니들이 가장 섭섭했던 건 자신들의 얘기를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자신들에게 뭔가 물었다면 할 얘기가 있었을 텐데 전혀 없이 나라에서 덜컥 합의라는 걸 해놓고 그리고 그걸 따라주기를 바란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10,000원짜리 상품권이나 일본에서 출연금도 아닌 거출금으로 규정한 10억엔이나 이런 정도의 돈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그에 따른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하지도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강일출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기록, 단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이런 것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인류 모두의 소유물인 세계의 기록유산이 미래 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총 348건의 기록유산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에는 훈민정음처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기록이 있는 반면 5.18 민주화운동 기록처럼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사연들도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께서는 지난 여성가족부 장관이실 때 UN 여성지휘위원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을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저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여가부는 2014년부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해 왔는데 올해에는 책정된 예산조차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에는 기념사업 예산을 모두 빼버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책정된 예산만이라도 올해 써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리께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나오기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석수 특감 사표 수리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총리님도 들으셨죠? 네, 저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리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청와대 방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수리를 하셨습니다. 혹시 왜 그 방침대로 않고 수리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 사유까지는 보도된 내용은 봤는데 그 사유는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에서도 왜 사표 수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이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병우 수석도 사표 수리하라고, 아니 사직시키라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예. 우병우 수석은 지금 사직시키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석수 특감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많은 요구도 있었고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판단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법사위 기관 증인으로 출두하기로 어제 아마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석수 특감께서. 그래서 제 좀 좁은 생각이지만 대기업 기부금 출연을 내사해왔다고,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보도가 되는 그 내사해왔다는 그분이 국회 증언대에 서는 것이 좀 꺼림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중에 총리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 기록 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등재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민간 단체에서 등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까지 세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 여가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민간 단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단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민간 단체의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게 좋을지 총리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었습니다. 등재되는 게 좋습니까? 등재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말씀을 개인적인 걸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반성해야 할 노동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건국절 논란, 지진 대책,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망각한 안전 불감증 등의 난제들을 저도 묻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처음 올라와서 시간 조절을 못해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주나라 문왕은 사방 70리에 이르는 동산을 가졌는데 백성들이 오히려 이를 작다고 하더라. 내 동산은 단지 40리밖에 되지 않는데도 백성들이 크다고 여긴다. 이유가 무엇인가? 백성들이 불평만 한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입니다. 이에 맹자가 대답합니다. 주나라 문왕의 동산에는 백성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나무도 베어내고 토끼나 꿩도 잡아갈 수 있습니다. 동산을 백성들과 함께 나눴으니 백성들이 작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맹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신이 제 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들으니 나라에 큰 금기사항이 있는데
관문안 사방 40리 되는 동산에서는 사슴을 죽이는 자를 살인죄와 동급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는 나라 안에 40리짜리 함정을 파놓고 백성들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으니 백성들이 크다고 여기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여민 동락.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정치의 이상으로 삼았던 맹자의 가르침입니다. 2500년 전에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꽃다운 청춘을 일제에 유린당한 아픔, 생때 같은 자식을 차디찬 바닷속에 담아두고 있는 슬픔, 하나뿐인 인생을 저인군과 빈곤에 저당 잡힌 두려움, 그 무엇 하나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은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불순 세력이라 몰아붙이며 사심짜리 함정파기에 몰두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 대한민국에서 여민동 하시지 말라니까. 네, 박수는 꼭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입니다. 경기 용인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서 60에 등 초선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 근데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아까 그 식사 때문에, 밥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문득 광화문에 계신 세월호 유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한 50일째 지금 단식 중인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등태산 소천하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직도 우물한 개구리구나. 저기 정유섭 의원님이신가요? 처음 뵙네. 어디세요? 지역구가. 예, 저는 부정하는 세력들을 활개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반민족적 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한 역사관이 담긴 건국절 주장은 친일파들에게 어쩌면 뜨거운 사막 위의 오아시스와도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동 권리 지수는 이란과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과 함께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는 끊임없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사무치는 슬픔과 역사적 진실을 외면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능력도 없으면서 수년 연속 안전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비교하는 주요한 척도 중 하나인 IMD의 2016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는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태국보다 뒤처진 29위로 추락했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물은 마셔. 올해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97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을 넘어 60 방정으로 민주화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지 29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피와 땀으로 이룩한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단지 5년의 임기만을 받았을 뿐인 현 정부는 독립과 민주화 그리고 국가 발전에 헌신했던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을 짓밟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광복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던 통한의 역사는 오늘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후보가 제시했던 경제 민주화를 포함한 수많은 공약들은 정말 그대로만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환영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합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 국회가 여당과 야당이 모두 확심하여 대통령의 공약 이행 상황을 분석하고 중점 추진 공약을 점검해서 남은 임기 동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가칭 공약 이행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옮기지 않고 여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좀 듣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체부 장관님도 듣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처 장관님께도 부탁드리고 교육부 장관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시간이 되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더 올려? 처음이다 보니까. 됐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교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 소병훈입니다. 공자께서 세상을 돌다가 60이 다 돼서 고향에 돌아갑니다. 노나라 근처 태산에 올랐는데 한 말씀 하셨죠. 등태산 하니 소천하다. 태산에 올랐더니 세상이 작아 보이는구나.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60